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고민 사연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그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6년 전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항암 치료를 했는데 1년 후에 재발을 해서 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중이고요. 방사선 치료로 인해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조기 폐경이 되기도 했고요. 재발이 된 이후에는 감기만 걸려도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혹시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불안을 달고 삽니다. 가끔 잠도 잘 못 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두려워요. 내가 예민해져서 남을 불편하게 할까봐 사회생활을 안 한 지도 꽤 됐어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울감도 힘들고요. 치료 이후에는 따로 케어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이 왔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이제 이 불안함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불안함은 내가 또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또 아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대한 불안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이,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막연한 뭔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암이라고 하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두려움이 굉장히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현실적인 고통, 어떤 두려움, 그거라는 건 우리가 암을 판정받고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 저는 경험은 없기는 하겠지만 그걸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얼마나 좀 신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그냥 모든 고통을 알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겪었을 때는 막연하게 두렵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못하니까 생각보다는 덜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주사 맞을 때도 처음에 모를 때는 멋모르고 맞지만은 그 주사를 맞고 나서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그 주사를 맞기 전부터 굉장히 두렵고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이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는 뭐 그것보다 더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까봐 굉장히 두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하나의 그 불안함이라는 게, 혹시 내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죽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생각보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아니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추억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슬프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지 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도 자신의 그런 절망스러움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과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 불안함,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각자가 그게 큰 포괄적인 두려움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 각각 들여다보면 각각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있을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내가 혹시나 또 암이 다 다른 몸에 전이가 돼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 고통은 얼마나 끔찍할까? 내 모습이 변형이 되는 거는 얼마나 흉측할까? 그럼 내 옆에 그 시간에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내가 죽는 그 순간에는 혼자 남게 되지 않을까? 그 실존적인 굉장히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무서움이나 두려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두려움을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꺼내놓고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지, 그래서 나의 이런 취약한 거, 약한 모습, 상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오픈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두려움,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서 그 과정을, 그 시간을 좀 사람들하고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예민해져서 남을 좀 불편하게 할까봐 아예 사회생활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지금 사연자분의 그런 예민함에 대해서 그게 내가 아파서 그렇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예민해졌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가가면 피해를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암에 걸리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몸이 힘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내가 가까운 가족이나 뭐 가까운 친구, 뭐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만만하고 편안하니까 막 예민하게 굴고 막 막대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아프기 전보다 더 예민해지기는 했겠지만, 아프지 않은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예민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연자분이 내가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내가 더 예민해졌기, 아파서 예민해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이런 스스로의 제한을 두거나 규정 지어서 뭔가를 하지 않게끔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아프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굉장히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되게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뭐 하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질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즉시에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생겨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스스로 내 몸이나 내 삶에 제한이 생기고 무한한 게 없어졌지만 거기에 내가 발목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건 모두가 똑같고요. 제가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연자분께서 더 오래 사실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의 일이나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다르고요. 각자가 느끼는 제한도 다 다를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몸이 아파서 어떤 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의 코앞에 죽음을 직면한 사람들,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중요한 것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의미 있게 나머지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굉장히 따뜻한 실화들도 많고요. 동화나 영화나 소설이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리고 나서 내 삶이 유한하구나, 무한정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구나 라고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느낀 사람은 진짜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죽음이랑 삶은 저는 공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죽음과 삶이 스펙트럼 상에서 극과 극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같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질병이라는 것 자체는 내 몸을 망가뜨리고 뭔가 노쇠하게 만들지만, 쇠퇴하게 만들지만, 내 정신은 어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내 삶에 있어서 더 보람되게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하루하루를,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거나 명예를 쫓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많이 부여하거나, 그래서 그런 내가 가치를 부여한 외적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 거기에서 뭔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순간 본인 삶도 되게 무너진 것처럼 살잖아요. 하지만 어떤 시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구나 라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통사고 나기 전에도 뭔가 사고 나기 직전에 이제 뭔가 뭐 주마등처럼 뭐 이렇게 필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후회되는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뭐 시험을 잘 못 본 거, 어떤 회사에 합격하지 않은 거, 어떤 뭐 내가 뭐 이루지 못한 것들, 사지 못한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있었던 가족들과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냈을까? 내가 그때 화내지 말걸. 내가 사랑한다고 더 많이 표현할걸.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죽기 직전에 그 순간에는. 그래서 시간이 한정적이다라는 거,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오히려 더 삶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을 할 거니까, 그리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연자분께서 장점이니까 그걸 활용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메일을 받고 나서 제가 가족들한테 아니면 제 지인들한테 하는 태도가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년 전부터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을 하게 된 경험이 있어서, 내 가족, 소중한 사람들과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요즘에 좀 느슨해졌는데, 사연자분의 글을 받고 나서, 고민 사연을 받고 나서 저도 또다시 가족들한테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 걸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태도를 제가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 연구에 따르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수록 그 전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사연자분께서도 그러니까 6년 전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들이 그 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나이에 내가 이 병에 걸리려고, 내가 이 나이에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내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할 것 같거든요. 그게 더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왔나, 내가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악 물고 살아왔을까, 이런 후회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 이제 뭐 그렇다고들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분께서 지금 앞서서 그런 뭐 암이라는 그런 큰 질병에도 걸려봤고,
또 뭐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도 그런 생각에 빠져들 수도 있었고, 뭐 몇 끼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꽤 오랫동안 그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정말 실질적인 두려움을 계속 체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체감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후회 없이 사는 게 정말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건강검진 받았을 때 혹시 암일 수도 있는데 추가 검진 받아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그게 암이 아니라고는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지금부터의 삶의 이제 이후의 삶은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뭔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당장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이까짓 걸 두려워하나? 이걸 불안해해서 못하나? 그럼 내가 죽었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어떤 내 두려움에 빠져서 지내시기보다도 내 그런 아픔에 암에 또 걸릴까봐 두렵고 무섭고 죽을까봐 공포스럽고 또 혼자 남게 될까봐 그게 굉장히 끔찍하고 그렇겠지만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하게 계속 오픈해서 공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잠재우시면서 또 시간이 한정적인 그 시간 안에서 후회하지 않게끔 정말 내가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은 괜찮았구나. 내가 다시 얻은 내 제2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진짜 나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구나. 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정말 저도 좀, 응원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나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는 여기 제가 첨부해드릴게요. 잠수종과 나비라는 영화인데 여기에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왼쪽 눈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순간을 이겨내는 과정이 어떠한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저희 심리학 쪽의 전문 서적 중에 하나인 뭐 죽음의 수용소라는 꼭 필수로 읽어봐야 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저자인 빅터 프랑클이 나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죽음을 직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빼앗겼잖아요. 뭐 금은 뭐하나 뭐 어떤 시간이든 가족이든 다 빼앗겼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 적은 내용인데요. 책인데요. 그것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사연을 보시고 나서 제 영상을 듣고 나서 또 궁금한 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는 좀 별로다 아니면 싫었다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건강하게 자신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기분도 나아지니까 응원해 드리고요. 그것 말고도 나의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집단 상담에 참여를 하시면서 나의 이런 두려움이나 그런 공포 같은 것들 그리고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은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사연이 들어오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